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보고 왔습니다. 이날은 아주 중요한 전설의 동양대 표창장 사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판을 볼 때 좀 특이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재판 기사 제목에 물고기 꿈 해몽이라든지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게 나오면 실제 재판에선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 공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그날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정경심 교수 4차 공판은 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재판을 봤는데 언론이 공방이라고 제목에 쓰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렇게 썼거나 아니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멍청하거나. 이날 공판은 그냥 일방적인 변호인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따박따박 전부 증거로 반박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제일 황당한 검사 측 주장은 2014년 1월 7일 녹음된 정경심 교수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공판에서 그냥 틀어버린 겁니다. 이 음성 파일의 내용은 아들을 혼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재판장이 미리 재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사 측이 무시하고 기자들이 다 받아 적을 때까지 재생했습니다. 여태 큰 소리 한번 없었던 재판장이 그냥 좀 중지해달라고요 라고 소리칠 때까지 계속되었고 역시 이게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는 계란일보의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 음성 파일이 방배동 집에서 녹음된 거니 음성 파일이 저장돼 있는 강사휴게실 컴퓨터도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방배동 IP 주장 이후로 제일 창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녹음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녹음 파일이 컴퓨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방배동 음성 파일이 있는 컴퓨터는 방배동 컴퓨터라는 신묘한 주장을 어쨌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것도 공판에서 말했으니까 변호인단이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사 제목으로는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고 포털에 딱 걸려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공방의 진실입니다. 언론이 정상이라면 재판장에서 황당한 주장한 검찰, 피의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모자간 음성 파일을 재생한 검찰, 재판장 무시하고 녹음 파일 재생. 이렇게 제목이 나갔을 텐데 이런 기사를 쓴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14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로 사용된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고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를 검찰은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명하지 못하니까 검사가 이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라는 명언까지 남깁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리고 이날 재판장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2014년 6월 16일 위조했다는 날에 존인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 고려대 근처였는데 위치를 특정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의 카드도 20시에 고려대 근처 안안동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날에는 정경심 교수가 일찍 고속버스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 그리고 표창장을 딸이 굳이 지원서에 넣고 싶어 해서 피고인이 학교에 문의해 재발급 받았다면 기억에 남았을 듯 한데 이 부분이 왜 검찰 진술에는 없냐는 질문이 있었고 변호인은 검찰 진술할 당시에 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재발급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재판장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표창장을 재발급해달라고 했다면 표창장을 만든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날짜나 문구를 만들었냐는 질문이 있었고 변호인은 거기에 그래서 아마 표창장이 날짜가 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2012년 9월 7일로 표창장에 적혀 있는데 이날은 개소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판장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아침에 급하게 가서 수령했을 텐데 그날 표창장을 제출해야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표창장을 서울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정경심 교수의 기억으로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합니다. 이렇게 재판장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의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것들이었고 언론은 겨우 이준석 따릉이 역할로 정신이 없어 아무도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